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사하고 할까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많은가? 제가 저번 시간 끝나기 전에, 지금 전 시간 말고 저번 주 시간 끝나기 전에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대학을 꼭 보겠다. 그러게 나시네요. 그쵸? 네. 근데 그래놓고 정치 얘기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정치 얘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위정편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한 것에서 한 3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이건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준비한 것들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기로 했던 걸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안 해야 되나? 자, 지금 여기서는 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자,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어요. 공약을 걸죠? 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공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나요? 예. 안 지키는 게 숱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논어에서 군자를 이야기할 때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고정된 정형화된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공자는 항상 정형화된 논리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상황마다 다른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공자는 재즈의 달인이라니까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저거는 왜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군자라는 존재는 이렇게 무상하게 변하는 상황마다 다르게 이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이 어려워. 대답하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질문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그 질문 넘어가고요. 국회의원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자, 국회의원이 공약을 걸었어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예. 반드시 자, 지켜야 됩니다.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어를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군자불기의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졌는데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정치인은 군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되기 전의 안목과 된 다음에 안목은 달라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되기 전의 상황과 된 후의 상황은 달라요. 근데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켜서 자기 명성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달라진 상황에서 맞지 않는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 그거는 바보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켜서 좋은 일들도 있어요. 그때 상황에 맞으면 지켜서 훌륭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게 사회정치나 이 얘기는 꼭 안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조언만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분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하나요? 정치가를 보고 투표하나요? 공약을 보고 투표하나요? 정치가를 보고 투표하죠? 네. 첫 번째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치가의 캐릭터와 정당은 다른 거예요. 정치가의 캐릭터가 아무리 진보에 가까워도 정당이 보수면 보수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니까. 그 이후에도 그 속에서 의견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혼자서 얘기를 해도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치가보다는 정당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할까요? 할까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벌 있으세요? 없어요. 재벌이 아니면 진보 정당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보수 정당을 선택하셔야 될까요? 진보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 선택하시냐면 보수 정당을 선택하세요. 근데 보수 정당을 선택하는 건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냐면 기업가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당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당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정치적으로 나한테 유리한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 보고 선택하시는 건 더 안 좋은 일인 거예요. 공약 보고 선택하시는 건. 공약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공약은 지금과 그때는 다르기 때문에. 공약은 공약일 뿐이에요. 그쵸. 공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항목 하나하나가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근데 노력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의 압력에 못 견뎌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믿어준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실패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걸 할 때도 지금 군자불기하다 이렇게 갔는데 투표는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표 안 하시면 우습게 봐요. 그 세대는 우습게 봅니다. 투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나오니까 청년들 무조건 투표해야 돼요. 청년들 투표 안 하면 청년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무섭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엘리트 민주주의입니다. 엘리트 그 누군가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근데 위임한 그 사람은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자기한테 투표해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하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나오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왜? 어차피 투표 안 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투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자신의 세대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싶으시면 투표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이 많은 먹은 사람 안 해도 되죠. 나이 많이 이제 드셨으면 그 자녀들을 위한 투표를 해주시면 좋죠. 자녀들을 위한 투표를 해주시면 좋죠. 어쨌든 정치 얘기로 갔는데 이게 왜 갔냐면 군자불기 이것 때문에 갔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할까 말까, 하기로 한 오늘 다른 이야기들을 할까 말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 맞게 내가 왜 법원님들한테 자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법원님들 오늘은 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인하지 못하네요. 이런 표현을 하지만 내가 내 고집만 하면 저도 지금 법원님들한테 인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하지 못하게 고집을 부려야 되나, 아니면은 인하게 지금 상황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둘 중에 뭐랄까요? 군자불기니까 대학 얘기 넘어가는 걸로. 근데 또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대학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또 지금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볼 때 사람들이 사실은 대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대학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까운데 어차피 여기 대학생 없으니까 지금 여기 어차피 대학생 하나도 없으니까 대학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하던 걸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덕치, 법치 이야기였죠. 덕치, 법치를 위정편 3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문을 안 적으니까 한글로는 다 적기가 힘들어요. 그냥 말로 할게요. 네. 정령으로서 이끌고, 이게 뭐냐면 정치적 명령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벌로서 가지런히 하면, 정치적 명령과 형벌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면, 이건 지금 법치예요, 덕치예요? 법치죠. 그러니까 법치로 이끌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은 모면하기만 바쁠 뿐이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거예요.
법치를 하면 백성들은 즉효적이에요. 일단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모면하기에 바쁘고 스스로 부끄러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덕과 예로서 다스리면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떳떳해진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을 뿐 아니라 떳떳해진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이라 그랬죠. 이 덕이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지고 1시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물 건너갔어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요 논어에서는 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덕이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덕이라는 단어. 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좀 정의를 했죠. 예. 저번 시간에 다 오셨죠? 예. 인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덕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에서 들어가요. 공덕, 복덕. 어떻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공덕, 복덕. 네. 네. 복덕버부가 생각이 나네요. 아, 우리 그 버부님 하나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콩심으로 간 커피 전문가인데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가 있는데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본명을 지어달라 그러길래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제가 복덕이라고 적었더니 어떻게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냐고. 나이가 32인데 본명이 복덕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번에 결혼했다고 오신 분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공덕과 복덕이 있는데, 이 공덕과 복덕을 구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방향성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부끄러움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참괴를 붙여서 쓰기도 한다. 이거는 구분을 안 한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떨어뜨려서 쓰기도 한다. 이거는 구분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구분점이 있어요.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 먼저 참괴부터 보겠습니다. 참은 참이 안으로인가? 참이 안으로인 거 맞나요? 참이 안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괴는 밖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딱지를 팠어요. 그럼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럼 혼자 있음에도 더럽다고 부끄러워야 돼, 안 부끄러워야 돼요? 그럼 코딱지 파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자, 그러면은 혼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자,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울까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참이라고 한다면,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서 누가 본 거예요. 그럼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 체면을 지금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버렸어요. 그걸 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끄러운 것, 이걸 괴라고 한다면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것, 이걸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안으로 향하는 것과 밖으로 향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이 괴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을 중시한다라는 건 바깥 사람들 눈치를 좀 많이 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성인의 덕목이에요. 성인.
이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잘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 눈치 잘 안 봅니다. 바깥 눈치 잘 안 봐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특별히 뭐라고 안 그래요. 프라이버시니까. 관심도 잘 안 가져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거 잘 돼요. 근데 요거는 잘 안 되니까. 혼자 있을 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참이 성인, 군자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안으로 부끄러운 것, 밖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는 방향성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끄러움이 없는 걸 그러면 무참, 무게라고 할 건데 이 무참 무게는 불교에서 대불선이에요. 대불선지법이에요. 이 무참 무게, 즉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는 선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선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자기가 살인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들 있죠. 요즘에 그 병을 뭐라 그러죠? 정신병이잖아요. 사이코패스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무참 무게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어요. 고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 이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법입니다. 선법. 참과 괴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법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법치를 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대요. 근데 덕치를 하면 부끄러움을 안답니다. 즉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선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속해서 딱지 끊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라 그러나요? 안 오라 그러나요? 오라고 해요. 자, 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이제 딱지 끊잖아요. 그럼 얼마짜리 이렇게 딱 끊어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았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드나요? 안 드나요? 신경질 만나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덕치가 아니라 법치라는 거예요. 법치니까 속도 위반을 하고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벌금만 내면 되지 왜 자꾸 귀찮게 부르냐.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빨리 끊어줘라.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부끄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냐면 과속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법치의 특징인 거예요.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모면하려고만 하고 고속도로에서 140으로 달리다가 티맵이 삑삑삑삑 거리면 100km로 줄였다가 다시 또 달리다가 모면하려고만 하지 100km 이상 달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없죠. 없죠. 이게 법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법치를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하지만 덕치를 하면 부끄럽지 않았을 때 본인이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 뿐만 아니라 떳떳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것을 잘 배우고 잘 익히면 그럼 자신은 떳떳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체면에 얽매여가지고 어디서나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아니라 의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낮은 자세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뭐라 그래요? 약간 굉장히 제 마음을 잘 아세요. 제가 단어를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돼요. 굉장히 인한 분이에요. 굉장히 인한 분이에요. 뭐라 그랬죠? 근데? 비굴. 비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서나 비굴한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아야만 어디서든 떳떳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떳떳한 행동을 하는 걸 내 뒤에서 성인들이, 현자들이, 도덕이 증명해 주니까. 이것은 떳떳한 행위라고 증명을 해 주니까요. 그러면 떳떳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치를 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이제 모면하려고만 하는데 덕치를 한다고 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 방향성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근데 제 불교 인문학 강의 보셨어요? 네.
거기 8강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8강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은 그 전 7강까지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자세하게 한 이야기인데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업에 대한 이야기. 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행위인데 이 행위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죠. 네. 말하는 행위를 하죠. 예. 자, 손으로 움직이죠. 네. 손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죠. 네. 이러면 그것을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죠? 사과. 배 씨앗을 심으면 네. 결과를 나오게 하죠. 네. 행위도 마찬가지로 특정 행위를 하면 특정 결과가 나오고 특정 행위를 하면 특정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를 딱 보고서 행복의 결과를 내는 건 선업이라고 하고 고통의 결과를 내는 건 악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선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 중에서 훌륭한 행위, 즉 선한 행위를 공덕과 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가 공덕과 복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선한 행위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법원님들한테 계속 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하지 못하다라는 표현 말고 지금 이 순간에는요. 눈빛이 초롱초롱하신 게 제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벽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인해졌다라는 거예요. 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해진 지금 이 순간 법원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거죠. 네. 훌륭하십니다. 자, 제가 훌륭하십니다.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예를 들다 보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진짜로 훌륭하세요. 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이라고 하는 구업인데 구업 중에서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좋은 말을 했죠. 네.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업에 가까워요? 악업에 가까워요? 선업. 자, 그러면은 선업 하나를 했죠. 네. 제가 선업 행위를 하나를 했죠. 네. 그러면 이 행위 하나가 좋은 말 하는 습관 하나가 듣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예.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다음번에 좋은 말을 하기가 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요. 습관이 되니까 점점 편해지죠. 예.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면 계속 이제 점점 좋은 말 하기가 편하죠. 예. 좋은 말 하는 습관이 들었죠. 네. 그런 걸 보고 공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습관이 들어있는 것, 이것을 공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덕은 뭐냐면 이거하고 달라요. 제가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럼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여기 공기를 타고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귀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무슨 관? 달팽이관? 달팽이관 맞아요? 네. 고막을 딱 건드려요. 고막을 건드리면은 이제 뭐 달팽이관을 통해가지고 달팽이관은 그건데 균형 아닌가요? 고막을 딱 건드려가지고 신경 요 청각 신호로 바꿔가지고 뇌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해석을 하죠. 네. 그러면 해석을 하는 내용은 다 다르더라도 어쨌든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서 영향을 받죠.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불공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만드는 거냐면 복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덕이 될지 말지는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라고 왜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짓말. 뻥치시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근거도 있어요. 그 뒤에 예를 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사람은 공덕이 없는 거예요.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오해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네. 그건 공덕이 없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 딱 던진 그 업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던진 사람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네. 누군가는 원수를 맺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복덕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었으면 은결을 맺었으면 그걸 공덕 아니 복덕이 있다 그러는 거고 네. 원결을 맺었으면 복덕이 없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향하고 밖으로 향하는 것처럼 공덕은 행위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지는 좋은 습관들, 복덕은 밖으로 행위가 향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관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왜 구분을 안 하는가? 왜 구분을 안 하는가? 공덕이 없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요. 공덕이 없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공덕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를 잘 내요. 밥을 사 먹기로 했어요. 뭐 먹고 싶니? 국수를 먹고 싶대요. 그래? 평소에 화를 잘 내는 걸 아니까 그래? 국수 먹자. 국수를 먹었어요. 네. 자기가 먹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맛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화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이상한 선택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화 낼 것 같으세요? 안 낼 것 같으세요? 네,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공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덕이 없으면 원한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원한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사람 삶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공덕이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만듭니다. 은결을 맺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하는 건 복덕이 따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공덕이 없는 사람인데도 복덕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서로 나쁜 놈이니까 공감이 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은결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공덕 때문에 복덕이 나온다 이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공덕이 있으면 복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덕과 복덕이라고 하는 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분명히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안으로 향하는 것, 이것은 바깥으로 향하는 것. 자, 이제 오늘 법치, 덕치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덕치 할 때 되게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요? 덕이죠. 예. 네. 그러면 덕치를 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덕. 있어야 돼. 그럼 어떤 덕이 있어야 돼요? 공덕. 공덕과 복덕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공덕이 있어야 되고 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논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냐면 인해야 된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인해야 된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논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전에 논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논어를 한번 제대로 보려고 보는 건데 논어를 보면서 그동안 고민하던 거 한 가지가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로운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비로워지나요? 네. 자비로운 게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자비로워지는 건 그것과 다른 문제죠. 네. 그게 왜 그럴까? 자비로워지려면 인해져야지 자비로워질 수 있어요. 자비로워지려면 인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의 고통이나 기쁨을 공감을 못해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로울 수 있나요? 없어요. 공감 못하는 그 존재들한테 아무리 자비로워라고 얘기를 해도 머리로 자비로운 건 좋은 거구나라고 이해는 되지만 자비로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자가 끊임없이 인을 강조한 건 군자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인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 돼야 비로소 군자의 길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과는 완전 정말 많이 틀린가 보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한자 배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인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인내지는 거. 논어에 보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나 친구들에게는 제하고 스승이나 저기 섬기는 주인이 있으면 충하고 그런 연후에 그렇게 자기가 인해진 연후에 시간이 있으면 그때 문자를 배워라. 문자는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건 문맹에게도 학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에게도 학문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학문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학문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계지. 글 쓰는 기계지. 글 읽는 기계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다음 시간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요 대학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위정편 4번째인가 5번째 문장인데요. 그런 얘기 나와요. 나는 15살에 한문에 뜻을 세웠고 뜻을 두었고 30세에 섰으며 립 그 다음 부록 이순 지천명 이런 70세까지 쭉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가 있죠. 네. 공자가. 네. 이게 유교의 즉 중국의 삶의 흐름의 기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고는 싶은데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금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학문을 할 때 처음에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러시잖아요. 네. 학문의 뜻을 두었다. 즉 학문에 대해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거죠. 네. 원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다 언제 자신의 학문이 섰냐면 일어설 수 있냐면 30세에. 즉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인간다운 역할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딱 온전히 혼자 딱 일어선 인간이 되지를 못했었다라고 회고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공자가 15세의 뜻을 세우고 호학과 시습을 아주 환희로워했었던 그 공자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이 돼서야 비로소 스스로 성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이 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다른 학문들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말 중요한 덕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인한 것. 인한 것. 인한 것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느끼는 것. 나를 느끼는 것. 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상대방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나를 보고 상대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공자는 최고의 공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걸 최고의 공덕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인함이 있으면 저 인한, 저 따신 사람 이 사람하고 원결 맺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없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한데 어떻게 원결을 맺어요? 어떻게 원결을 맺습니까? 덕치. 저는 결코
덕치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치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덕치가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그 덕치든 법치든 정말 중요한 건 자신에게 공덕과 복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인해야 한다. 인해야 한다. 인하려면 호학하고 시습해야 한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호학하는가? 배우는 게 정말로 희열이 일어나는가? 공자는 그냥 배우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희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희열. 연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습할 때 그것을 익히는 걸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익혀지면 희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희열을 나는 아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호학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호학이 억지로밖에 안 돼요. 호학하는 척밖에 안 돼요. 근데 호학하고 시습하지 않으면 사람이 인해지기는 어렵다. 자기 틀에 갇혀버리니까요. 모르면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벽을 만드니까. 체면을 세우려면 벽을 만들으니까. 자기 안 들키려고. 그럼 상대방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공자의 말로 하면 인간답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다운가? 인간답지 못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어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불교 공부하고 있죠. 예. 네. 논어든 불교든 배웠는데 10강 동안 이제 동영상으로는 20강인데 그 10번의 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듣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호학하고 시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아는 건 늘었지만 내가 인간다워지지 못했어요. 정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논어를 읽었는데 읽기 전에도 그놈이었다가 읽은 다음에도 그놈이면 그놈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 즉 공자가 이야기하는 학문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인간다워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절대 국가 정치 아니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간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덕치를 하실지 아니면 법치를 하실지 자신의 성향을 잘 살펴보셔서 결정을 하시고 또 이후에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